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배치플라워와 함께하는 나의 2024년을 응원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 시간 문을 열게 된 저는 윤선영 BFRP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요, 액션 플랜으로 체계적인 실천 돕기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볼 건데요.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미니 명상을 할 건데요. 이 미니 명상 시간에는 지난주에 홈플레이가 있었잖아요. 그 홈플레이를 살펴보고 목표를 세운 것을 바탕으로 나에게 내 상태에 적합한 배치 플라워를 복용해 보셨을 텐데요. 그러한 것들이 내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 겁니다. 그리고 액션 플랜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나에게 적합한 배치 플라워를 찾는 방법으로 이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바로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준비가 되셨을까요? 준비가 되셨으면 눈을 감아 주시겠어요? 그리고 천천히 호흡을 해보겠습니다.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호흡과 함께 몸을 이완시켜 볼 겁니다. 먼저 호흡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겠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내쉬면서 우리 안에 긴장과 불편함이 호흡과 함께 배출됨을 느껴보실게요. 이제 몸을 느껴보겠습니다.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순서대로 감각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의 느낌은 어떠신가요? 편안한 느낌을 따라서 내려가 볼게요. 목의 느낌, 어깨, 허리,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의 느낌을 느껴보세요. 신체 부위별 편안한 느낌에 머물러 봅니다. 만약 불편함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호흡과 함께 그 긴장감이나 불편함을 밖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렇게 얼굴에서부터 발끝까지의 느낌을 관찰하며 내 몸에서 인식되는 편안함을 충분히 느껴보세요. 이제 어느 정도 몸과 마음이 이완되었다면 지난 한 주를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설정하셨나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나 상태에 대해 배치 플라워를 적용하고 싶으셨나요? 배치 플라워를 적용하고 있는 한 주 동안 그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 생활에서는 또 어떤 반응들이 일어났나요? 천천히 호흡을 하시면서 한 주를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대도 판단도 없이 그저 한 주를 떠올려 보고 그때마다 나의 반응들을 알아차려 보세요. 변화가 있는 부분들도 있었을 거고요.
뭔가 정체되거나 오히려 힘들었던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판단하지 않고 그 부분들을 한번 알아차려 보도록 할 거예요. 내 내면과 외면의 변화들을 인식하셨다면 이제 천천히 눈을 뜨고 이 공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알아차림을 1분 정도 작성해 보시는 시간을 드릴게요. 영상을 통해서 알아차려진 것들을 우리에게 이 상태에 맞는 배치 플라워를 찾아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액션 플랜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알아차림을 잠시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제가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분 정도 펜과 종이를 준비하셔서 방금 전에 영상을 통해서 알아차려주신 부분들을 한번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액션 플랜과 관련돼서 목표를 한번 살펴보고 액션 플랜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홈플레이가 있었잖아요. 2024년에 목표를 작성해 보는 것이었는데요. 우리 삶의 7가지 영역에 있어서 가장 관심이 가고 덜 가는 영역들을 선택해 보고 그 2가지에 따른 목표를 작성해 보는 것이었는데요. 총 5분께서 업로드를 해주셨어요. 음, 가장 관심이 가는 영역은 이러한 영역이셨어요. 그중에 신체적 건강이 2분이셔가지고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가장 관심이 덜 가는 영역은 이렇게 작성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도 새해 목표 작성해 보셨죠? 그러면 제가 이어서 목표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24년에 목표를 작성하신 것을 바탕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실천 가능한 목표 작성법을 기반으로 해서 선생님들의 그 목표를 점검해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를 실행 확률을 높이는 목표를 할 때 스마트 기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기법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탁월한 인생을 만드는 법이라는 책을 발췌해서 보다 더 실행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목표를 작성할 때는 구체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재정적인 목표도 많이 선택을 해두셨는데요. 돈을 모은다라는 목표보다는 1년간 1,000만 원을 저축한다와 같이 조금 더 구체적인 목표가 실천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요, 측정 가능성입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한다. 올려주신 분들 중에서 입장님과 레몬글라스님도 이거 올려주셨는데요. 다이어트에 성공한다. 이렇게 목표를 작성하면 성공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기술할 때는 어떻게 성공을 하는 부분을 알 수 있는지 측정 가능하게 기술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5kg을 감량해서 내가 원하는 53kg이 된다. 이와 같이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측정 가능하게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요, 액셔너블 활동성입니다. 건강을 관리한다. 또는 건강을 위해 하루에 10,000보씩 걷는다.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보다 더 능동적인 동사를 포함하는 목표면은 실행하기가 수월해져요.
그래서 행동 목표, 동사를 썼을 때 보다 더 행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를 기술할 때는 동사, 능동적인 동사를 포함하는 목표를 기술하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위험성입니다. 네, 목표 수업을 할 때마다 자주 듣는 질문인데요.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어느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높게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낮게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네, 목표는 너무 높게 설정을 하게 된다면 그 목표에 압도가 돼서 실행하고자 하는 것보다 주눅이 들어서 오히려 더 목표와 멀리 되는 확률이 되게 높고요. 그리고 목표를 너무 낮게 선정을 한다면 그 목표가 시시해져서 동기를 잃어버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할 때는 어느 정도 내가 현재 상황에서 도전할 수 있는 정도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타임키드, 우리는 베지플라워를 복용한다 이런 목표를 세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설정하는 것보다 시간 기준을 명시해서 설정을 하는 것이 더 실행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베지플라워를 매일 7시, 12시, 4시, 8시에 복용한다라는 것처럼 시간 기준을 명시하고 또는 시간을 언제까지 할 거다, 목표를 언제까지 달성한다 이렇게 시간을 명시하시면은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배운 개념들을 우리가 작성한 목표를 통해서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다섯 분께서 올려주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섯 분께는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실 수도 있으시고요. 저희가 이 사항을 PDF로 피드백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한번 점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육장님께서는요, 올해 목표 체중 10kg 감량이라는 목표를 작성해 주셨어요. 측정 가능한 목표로 작성하신 거 정말 좋고요.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55kg라면 45kg가 된다 같이 작성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폭식을 하지 않는다도 좋은 목표인데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하게 적어본다면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반 공기씩 식사하기와 같은 목표 기술을 한다면 보다 더 달성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운동을 한다라는 목표도 우리가 많이 세울 수 있잖아요. 육장님도 적어주셨는데요. 운동을 하신다면 주 3회 필라테스 하기 또는 매일 만보 걷기 이렇게 적으시면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목표를 작성을 하셨을 때 눈에 잘 보이시는 곳에 붙여두고 자주 보시게 된다면 실행 확률은 더 높아지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타인님의 목표인데요. 타인님께서는 쉬운 관심 분야의 목표를 독서와 관련해서 작성을 해주셨어요. 네, 요것과 같은 경우에는 추구하는 것과 목표가 일치되지 않으면 달성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만약에 독서와 관련된 목표를 하신다면 분야를 자기 개발을 목표로 하는 것이 더 명확해질 수 있고요. 이때 구체적인 목표는 한 해에 몇 권 읽는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시라면 만약에 쉼과 관련된 목표 분야에서 목표를 작성하시고 싶으시다면 만약에 이 수면 습관과 수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는 잠이 오든 안 오든 이불에 누워있기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일치가 돼서 보다 더 달성 가능하고 그것을 측정할 수 있게 되는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빛 물결님의 목표인데요. 건강과 관련된 목표를 세 가지로 작성을 해주셨어요. 전반적으로 측정 가능한 목표로 잘 작성을 해주셨거든요. 1번과 2번을 조금 더 저희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매일 4천 걷기를 하신다면 언제 어디서 할지를 좀 더 세분화시키시면
네, 지금 좀 목소리가 끊기는 상황이 될 벌어지는 것 것 같죠? 같습니다. 우선 네. 3번에서는요, 허리 건강을 위해서 작업, 자, 잠깐만요. 선영 선생님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잘, 자, 다른 분들은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음, 자, 우선 선영 선생님이 조금 접속이 조금 안 좋으신 것 같아서요. 이제 되시나요? 네, 네, 좀 네, 중간에 괜찮습니다. 끊겨가지고요. 네, 네, 저는 앞에 부분 다시 한번 제가 끊긴 부분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하고 다음 금빛 물결린 거 아니요, 아니요, 잠깐만요. 더 넘어가실래요? 네, 자, 여기서부터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 거를 선영 선생님 해주시면 흐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자, 네, 이렇게 건강 관련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되면 이것에 관련돼서 세부적인 액션 플랜들,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목표들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매일 4,000보 걷기라든지 요가 학원을 꾸준히 다니기라든지 허리 건강을 위해서 작업 시 50분씩 이렇게 일을 하고 휴식을 취하기라는 것들은 굉장히 측정 가능하고 구체적인 활동이 가능한 동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기는 쉬운데요. 그래서 되게 잘했는데 우리가 이걸 쪼끔 더 실현 가능성을 높이려면 이 4,000 보를 언제 어떻게 어디서 걸을 것인가를 쪼끔 더 세분화시키면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 우리 학원 같은 거 끊어서 계속 다닐 때도 있지만 한두 달 다니고 나면 이게 안녕.'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들을 어느 정도까지를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는 다른 운동으로 바꿀 수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바꿀 수 있으니깐요. 요것들도 기한을 좀 정해 놓으면 우리가 좀 더 흥미를 유발하면서 뭔가 액션을 계속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금빛 물결님은 요 두 가지는 그래도 현재는 좀 잘하고 계시는데 이 허리 건강에 관련돼서는 이 컴퓨터 작업 시 일어나는 것들 좀 휴식을 취하는 게 좀 잘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실질적으로 업무 시작 전에 이제 포 오스 50 분씩 타이머를 맞추는 것들을 하게 되면 알람이 울리니까 우리가 또 한 번 더 행동을 하기가 쉬워질 거예요. 근데 그걸 쪼끔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런 포스트잇 같은 데다가 나는 이제 컴퓨터 업무 시작 시 50분 타이머 맞추기 이렇게 적어서 붙여 놓으면 이제 얼러트가 잘 기억을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러면 훨씬 더 이런 계획들을 잘 하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요 다음번 거는 다시 선영 선생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레몬글라스님의 목표인데요. 네, 측정 가능한 목표로 작성해 주신 거 되게 잘 하셨어요. 앞에 입장님과 같은 방식으로 현재 55kg라면 45kg이 된다 같이 작성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시간 기준도 들어가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년 동안 5kg 감량이라고 목표를 잡게 된다면 너무 길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체중 감량과 같은 목표는 3개월 내에 내가 50g을 만들고 그리고 뭐 9개월간 유지한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보다 더 달성할 확률이 높아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부 계획에서는 80% 정도의 포만감으로 먹기 이렇게 작성을 해주신 부분을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포만감이 80% 정도가 됐다라는 거는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저녁은 반 공기씩 먹는다 또는 3분의 2 공기를 먹고 6시에 식사를 마친다와 같은 방식으로 계획을 세우면 달성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야토님의 계획입니다. 자기 인정과 신뢰를 1순위 목표라고 작성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마음 영역에 관련된 새해 목표 같은 경우는 추상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다소 추상적인 개념을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자기 인정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내가 지금보다 20% 이상 자기 인정을 신뢰하게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내 목표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시기 위한 계획에서는 내면화와 대화하는 걸 작성해 두셨는데요. 이 대화를 하루에 언제,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질지 적으신다면 보다 더 실천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세부 계획을 실천을 돕는 액션 플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부 계획이 필요하잖아요. 그 세부 계획은요, 목표를 조금 더 세분화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1년 목표를 세우셨으면 그거를 월별 목표로 쪼개고 주별 목표로 나누고
점점점 이렇게 작은 목표로 나누시면 달성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책 출간을 예시로 한번 드려볼게요. 내가 책 출간을 하는 것이 연간 목표라고 한다면 월별 목표는 이렇게, 주별 목표를 이렇게, 그리고 일별 목표는 이걸 하기 위해서 30분간 글쓰기 이렇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재정적인 영역에 많은 목표를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러면 재정적인 목표를 세우실 때는 1년에 1,000만 원 모으기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고 이걸 어떻게 액션 플랜을 하시면 좋을지 예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1년에 1,000만 원을 모으려면 월 83만 원 정도는 저축이 돼야 1년이면 1,000만 원을 모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거를 주별로 나누면 21만 원을 저축을 하는 거고 일별 목표로 하면 한 15,000원 정도 생활을 하는 건데요. 각각의 여러분들 소득이 굉장히 다양하실 것 같아서 그거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월 실수령이 300만 원이신 분이 저축을 하나도 하지 않고 소비 패턴이 이러한 분이시라면 여기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목표를 세우는 건데요. 이분은 하루에 커피를 2잔 정도 마시는 것을 한 잔으로 줄이고 두 끼를 먹는 걸 한 끼로 외식을 줄여서 하루 15,000원 정도 생활을 하게 된다면 절약되는 부분들이 생기죠. 그리고 주별 목표에서는 야식을 줄이고 배달 음식을 줄여서 이렇게 한다면 대략 한 20만 원 정도가 절약이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점검해서 내가 얼마만큼 저금을 할 수 있는지 실제적인 부분을 참고하셔서 작성해 보시면 달성할 확률이 높아지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1년 목표를 세부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첫 행동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그, 이 기한 내에 올려주신다면, 그 액션 플랜을 올려주시면 피드백을 해서 드릴 거고요. 조금 더 궁금하신다 한다면 제가 2월 달이나 3월 달쯤에 이것과 관련된 특강을 할 예정인데요. 그때 조금 더 참석하시면 꼼꼼하게 피드백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앞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 목표와 액션 플랜과 관련돼서 나의 배치 플라워를 찾는 것은 원장님께서 이어서 진행해 주실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선 수고해 주신 선영 선생님 감사하고요. 혹시 여기까지 궁금한 점들이 있으신가요? 조금 시간적으로 저희가 조금 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것들이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그걸 한번 정리를 하고 저희가 다음 것들을 넘어갈 예정입니다. 없으신가요? 궁금한 거 있어요. 아, 좋아요. 고마워요. 어떤 게 아, 궁금하신가요? 그게 아까 이제 말하자면 목표 올려주신 분 중에 네네. 약간 이제 내면적인 목표를 어, 올리신 분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저도 맞아요. 그 목표를 하나 세웠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어, 이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치화할 수 없는 거다 보니까 음, 그냥 그냥 내가 뭐 실행을 했다. 뭐 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한 번 무슨 뭐 거울 명상을 하기로 했다던가 아니면 EFT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 뭐 그냥 뭐 30, 뭐 말하자면 뭐 액션 플랜을 뭐 2주에 한 번, 뭐 1시간 동안 EFT를 한다. 뭐 음. 그에 대해서 뭐 기록을 남긴다. 뭐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EFT를 하는 것 자체가 목표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그걸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상태를 목표로 잡아야 할지 그런 거가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우리 선영 선생님이 먼저 한번 답을 주시겠어요? 네. 그 내적 평화 작업을 통해서 어떤 상태가 되고 싶은지를 한번 기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한 세부 계획으로 하위 목표로 EFT를 몇 회 한다. 그리고 아니면 명상을 몇 시에 매일 30분씩 한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그걸 측정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EFT에서 배우신 방법 중에 서두를 측정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아, 이거를 내가 구체적으로 하기 전에는 몇이었는데 이거를 실행하니까 몇이 되었다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떤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소리가 잘 안 되냐면, 들린다. 어, 어. 자, 이게 어떤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한다고 쳐봐요. 근데 그냥 문제집을 하루에 한 페이지씩 풀 거예요 라고 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굉장히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기는 해요. 근데 이것을 하려고 하는 목적 자체와 연결이 됐을 때 우리는 이 활동들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잖아요. 연결이 그래서 되는 건가?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아니면 내가 이제 어떤 이 내면 작업을 했을 때 어떤 목적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내가 이 정도 상태라고 인식하는 것들이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하나 그려놓는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에 맞는 그러니까 세부 별표를 해서 상태에 대한 도달선을 내가 원하는 정도로 일단 설정을 해놓고 네네네. 그것과 비교를 하는 거네요. 이제 그 전체 그림도 있으셔야지 이 작은 음, 그러니까 노력한 것들이 좀 더 음, 동기가 되죠. 왜냐하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내적 치유 과정을 하다가 어느 순간 지쳐서 포기를 해요. 음, 왜냐하면 지금 내가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맞아요. 있는가를 알기가 음, 힘들기 때문에 하다가 음,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변화가 늘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곡선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중간중간 단계에 대한 이해와 중간 목표가 없게 되면 더 좌절하기가 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순간순간 하는 액션 플랜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큰 목표들도 한번 내가 지금보다 10% 좋아졌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20% 정도가 좋아졌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를 같이 고민을 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뭔가 우리가 하는 노력들을 더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또 동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고려하는 것들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럼 답이 됐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좋습니다. 좋은 선영 질문 선생님, 지희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작성해 주신 것들을 좀 배치 플라워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 이면에는요, 어떤 성격적 요소뿐만 아니라 정서적 요소들이 연관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우리 타임님 것부터 한 번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타임님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쉬고 싶다라는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취미나 독서를 하려면 우선 새로운 일을 벌이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이 있으셨어요. 저걸 안 하면 상대적으로 시든 독서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자, 우리는 그럼 이럴 때 어떤 레메디를 먹을까요? 라고 하면 새로운 일을 벌리지 않게 하는 레메디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그러면은 뭐를 생각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수 있는데요. 요런 질문들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들? 자, 새로운 일이 벌리지 않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아는데요. 무엇 때문에 새로운 일을 벌리게 될까요?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새로운 일을 왜 벌릴까요?' 라는 질문을 해 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혹은 새로운 일을 벌리지 않았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 같아서 이제 그 상황이 불편하니까 저걸 하겠죠. 그래서 저 일을 벌리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들을 해 보고 내가 새로운 일을 벌리지 않으면 어 뭔가 내 안에 있는 불편한 것들이 떠오를 것 같아서 그 감정들에 압도당하는 게 두려울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뭐 다른 요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가만히 있으면 왠지 불안해서요. 그죠? 이렇게 불안감 때문에 뭔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에 대한 레메디를 복용을 하셔야지 새로운 일을 벌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불안에 관련된 레메디들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두려움 그룹에. 뭐 아스펜도 있고 니밀러스도 있고 랑로즈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 불안하다는 것들이 겉으로는 불안하다고 표현돼 있지만 다른 감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선 인식하는 수준부터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불안하다. 이것은 좀 뭔가 막연한 불안감인가? 아니면 어떤 일이 좀 구체적으로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인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보시고 또 레메디를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배치 플라워로 공부할 때는 정서도 중요하지만 이 성격적인 요소들도 있잖아요. 이 불안함을 못 견디는 성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혹시 내 성격 중에 어떤 부분이 이 상태, 이 불안을 못 견뎌서 뭔가 하게끔 만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바탕으로 한번 레메디를 한번 작성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제 타이님께서는 이렇게 한번 복용을 이번 주에는 저희가 더 코멘트를 안 해 이 정도까지만 코멘트를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한 주 동안 복용을 해 보시고요.
다음번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러면 저희가 좀 더 그 레메디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레메디를 찾아갈 수 있구나를 타이님이 좀 더 잘 학습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다음 주에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유짱님의 경우는요. 자, 동료들이 주는 간식을 더 쉽게 거절할 수 있다면 이게 또 도움이 되겠죠. 폭식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지만요. 자, 그러면 이런 거요. 간식을 거절하는 게 불편하거나 어려웠던 이유가 있을까요? 요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너무 좋아하는 간식이라서 혹 넘어가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가 그걸 줬는데 거절하는 것들이 좀 불편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단순하게 센타울이어서 착한 사람이어서 거절하는 게 불편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미뮬러스 같은 성향의 사람들도 겁이 많잖아요. 비난을 받거나 공격받는 것들이 두려워서 또 거절을 어려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혹시 간식을 거절하는 것들이 좀 불편하다고 느끼는 이유들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들, 이제 그거를 통해서 좀 더 나에게 맞는 베스트플라워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폭식을 하는 경우들은요. 이제 나중에 레몬그라스 님도 비슷한 상황들이 있어서 아마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로 어떤 상황에서 폭식을 하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제 대표적으로는 뷔페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이제 또 많이 먹게 되죠.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를 들면 불안도가 높을 때 많이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외로움이 느껴질 때도 많이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내 메인 정서가 뭔지 아니면 너무 피곤해서 많이 드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아 내가 주로 이럴 때 많이 먹구나.'라는 것들을 정리해 보시면 그것에 맞춰서 또 레메디를 찾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로 한번 접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몬그라스 님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사실 레몬그라스 님은 이제 최근에 좀 레메디를 드시면서 폭식까지 가는 것들은 좀 멈출 수 있었다. 하지만 좀 최근에 과식을 많이 자주 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 어떤 상태에서 많이 하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또 하나. 해당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아차려서 레메디를 먹어서 폭식까지는 넘어가진 않는데 이 상황이 반복될 때는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요. 그때 나는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나 또 저러네. 역시 나는 뭔가 안 되는 사람이야 하고 자책하거나 비난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뭔가 이제 다른 방식으로 낙인을 찍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폭식을 하게 만드는 상황이 외부적 상황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잘 안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밤에 치킨을 막 시켜 가지고 치맥을 하고 있으면 굉장히 이게 참 곤란하잖아요. 이제 자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나는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지. "내가 지금은 체중 조절 기간이니까 쪼끔 주의해 줘."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런 상황일 때 나도 모르게 또 이제 스르르륵 나도 모르게 치킨에 손이 가는 건지 이런 것들도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그럴 때 내 성격과 관련된 것들이 있는지를 보시면서 찾으시면 좀 더 자신에게 맞는 레메디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레몬그라스 님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채팅창이나 나중에 마이크로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제가 더 코멘트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짱 님은 안 계시는 것 같아 가지고. 자. 자, 그리고 야톰님 같은 경우도요. 자기 인정과 신뢰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상태가 있었을 거예요. 이러니까 내가 나를 좀 더 믿어야지. 이러니까 나는 자기를 인정해야겠어라고 생각하는 상태가 있을 텐데요. 그 상태에서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나는 좀 더 나를 좀 신뢰하는 게 필요해. 감정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는 게 필요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좀 너무 자신감이 없어 가지고 나의 능력에 대해서 좀 믿음이 필요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 상태에 대해서 한번 더 기술을 해 보시고
그때 맞는 배치 플라워를 선택하시는 것들이 1차적으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면 아이 작업을 하실 때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회피합니다. 도망을 가요. 하려다가 뭔가 딴짓을 하고 있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약간 강제성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면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번번이 그것들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전에 내 정서 상태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어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지만 두려움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무조건 '아 역시 나는 안 돼.' 이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아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이 느껴져서 저걸 하지 않지.'를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서에 대해서 배치 플라워를 복용을 하시면 점차 그 목표들을 더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막 뭔가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액션 플랜에 관련된 이야기로 가자면 계획을 세웠는데요. 자꾸 안 될 때가 있어요. 실천이 자꾸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책하거나 그러기보다는요.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어떤 정서 상태나 어떤 상태 때문에 이것을 하지 못하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정서 상태에 대한 레메디를 드셔야 돼요. 그러면 감정이 잦아들면 자연스럽게 액션으로 옮겨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것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빛 물결님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 작업 시 이제 쉴 수 있으면 허리 건강의 상태들이 좋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경우인데요. 그러면 그 컴퓨터 작업을 할 때 무엇을 더 하거나 아니면 좀 뭘 덜 하면 쉬는 게 쉬워질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중간에 쉬는 것들을 못 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은지 혹은 이게 몰입이 되다 보면 사실 중간에 쉬는 게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 때문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신에게 맞는 레메디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요. 여러분 현상들이 있으면 저 목표들을 좀 더 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반대되는 어떤 이렇게 장애물들을 찾는 질문들을 해 보는 것들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요 질문에 대한 답들이 나오겠죠? 그럼 그 답에 맞는 레메디를 복용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수월하게 여러분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은 이제 은희 님도 사실 작성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좀 그 시간 좀 준비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은희 님 것까지는 코멘트를 못 해 드리긴 했는데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어 네.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렇게 해 보면 되겠다. 끝? 괜찮게 이렇게 해 보면 되겠다.' 생각이 드시나요? 자 그러면 없으면 됐어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이야. 이해 능력들이 굉장히 탁월하신 멋지신 분들입니다. 아주 잘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목표들을 실천 가능하게 다시 한번 작성을 해볼 거예요. 근데 항상 목표만 작성하는 것으로 끝을 날 수는 없겠죠. 우리는 배치 플라워를 활용을 할 거니까 어떤 것들이 어떤 정서적인 상태나 느낌이나 성격적 특성들이 여러분들의 목표 실천들을 방해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들을 이렇게 써 보고 우선순위를 적어 보고 레메디를 이제 복용을 해볼 건데요. 이번 주는 이따가 제가 다시 실습지를 하나 드릴 건데 뭐 어떤 실습지를 드릴 거냐면 요렇게 생긴 실습지를 하나 PDF 파일로 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주별 단위로 한 주간 어떻게 할 것인지 일별 매일매일 하는 액션 플랜을 한번 간단하게 적어 보실 거예요.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앞서 우리 이제 질문들 하는 것들 보여 드렸잖아요. 고럴 때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들 한번 먼저 적어 볼 거고요. 요걸 바탕으로 자기한테 맞는 배치 플라로 적어 볼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응, 됐죠?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할 거예요. 액션 플랜이 하나이신 분이 있고요. 여러 개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칸을 몇 가지를 해 놨는데요. 플랜 1에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이렇게 할 거야."를 적으실 거예요. 뭐 하나만 쓴 분은 하나만 쓰시면 되고 두세 개면 두세 개 적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동그라미 X로 표현을 해 보세요. 오늘 미션 클리어했으면 동그라미, 동그라미, X, X. 자 그렇게 한 주를 보내면
여러분들이 설정한 목표가 지금 나에게 적절한지 아닌지를 살펴볼 수 있겠죠. 그게 목표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정서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기하면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상태들을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준비를 해 봤고요. 물론 실습지를 더 복잡하게 더 세분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심플하게 우선은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가지고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배치 플라워는 하루에 최소 4번 이상 드셔야지 효과가 발휘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요. 하루에 4번, 한 번에 4방울 정도 복용했을 때 일주일 정도 복용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인식해요. 근데 내가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변화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복용 횟수를 증가시키면 됩니다. 즉 하루에 4번이 아니라 6번, 8번, 10번 이렇게 늘리시면 좀 더 많은 변화들을 인식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무엇을 더 알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부분들 오늘 한 내용들을 바탕으로요. 마찬가지로 한번 적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액션 플랜이라든지 하면서 궁금했던 바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어 주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것들은 이제 PDF로 드리기도 할 거고요. 작성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아니면 저희가 답글이나 댓글로 답을 좀 달아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 시간들에서 배운 것들을 여러분의 삶에 더 잘 녹여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고렇게 한번 또 한 주를 잘 경험을 해 보시고 또 우리 다음 주에 만나면서 이야기들 더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거는요. 여기까지이긴 합니다, 오늘은. 혹시 이제 전체적으로 또 궁금하셨던 것들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 볼까요? 한 5 분에서 10분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복용하는 것에 네. 노동요금 세제된 도입하고 해마다 2022년 혜인 선생님 죄송한데요. 목소리가 거의 지금 안 들리세요. 오, 혹시 괜찮으시면 지금 목소리가 되게 작고 울려 가지고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알고 지금 저희가 인지가 안 돼 이게 뭔가 그 무슨 말씀인지를 지금 놓쳐 가지고요. 괜찮으시면 좀 채팅으로 좀 남겨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정말 잘 듣고 싶은데 지금 약간 마이크 상태가 생각보다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다른 분에 대한 질문들을 받아볼 건데요. 고은님 그 복용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복용 방법은 저희 카페 홈페이지 그 위에 있거든요. 위에 공지사항에 복용 방법이 적혀 있으세요. 고걸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음. 그거는 이제 다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복용을 어떻게 하시는지 가이드가 돼 있어서 고거대로 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혹시 내가 뭔가 목표들을 설정할 때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질문들을 하고 또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 좋을지 뭐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이제 라이브의 장점은 여러분들이 질문들을 바로바로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 주시면 제가 또 아는 부분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우리 혜인 선생님의 질문이 진짜 궁금하긴 한데 그렇네요. 마이크가 이럴 때는 참 아쉽습니다. 혹시 그 사이에 다른 분들 궁금한 거 없나요? 우리 뭐 레몬그라스 님이랑 랄라 님은 뭐 알아서 척척척. 자, 우리 도윤 님은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제가 저번 주에 참석을 못 해갔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보고 있습니다. 음. 자, 네, 한번 보시고 1회차 거 다시 녹화된 거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실 거고요. 지금 혜인 선생님이 좀 지금 작성하시는 것 같아서 전 조금만 더 기다리도록 할 건데요. 어쨌든 한번 쭉 보시고 항상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는 배치 플라워를 좀 꾸준히 생활하게 되었을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좀 경험시켜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굳이 표현하자면 편안한 상태가 0이고요. 너무 고통스러운 상태가 10이라고 하면요. 한 7, 8, 9 상태가 되면 뭐든지 성실하게 열심히 해요. 왜냐면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사람이 한 5 정도만 되잖아요. 많이 살만해요. 그래서 이제 '아, 이 정도면 됐어.' 하고 거기서 이제 됐어, 됐어.' 하고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5 에서 3 으로 줄면요. 삶의 질이 더 높아지고요. 3 에서 1이 되잖아요. 그것도 또 혁신적이에요. 1 에서 0이 되잖아요. 와, 이거는 좀 신세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편안해지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욕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 더 편할 수 있구나. 더 안정적일 수 있구나.' 이거를 좀 더 경험하시려면 생활화가 필수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랄라님. 네. 아, 마이크. 그렇잖아요. 방금 말씀해 주신 거에서 약간 음.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근데 그럼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그 미묘한 경계에 걸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그러니까는 더 나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더 노력할 생각도 있는데, 음. 정확히 말하면 그 노력을 할 수 있는 음. 추진력이 잘 생기지 않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으아, 하고 있다가, 조금 괜찮아지면 좀 하고, 또, 으아, 하고 있다가, 또 좀 괜찮아지면 좀 하고, 그러다 보면 조금 나아지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약간 그걸 하기 위한 에너지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에 배치 플라워를 먹으면 노력하지 않고 상태가 좋아지니까 이게 괜찮아지는 건지, 음. 뭐, 아무튼, 그런 게 약간, 음. 네, 궁금해요. 그런가? 이제 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소위 어떻게 해요? 회피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또 만족이라고도 표현하기도 애매한 어떤 상태에 도달하게 돼요. 그죠? 근데 사실 그때 내가 마음이 평화롭다면 괜찮아요. 근데 무언가 조금 더 할 게 있다라고 인식을 한다는 건 나도 사실은 무언가 더 다뤄야 될 게 있다는 건 알고는 있긴 한가 봐요. 근데 배치 플라워의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요. 내가 원할 때 변화를 이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좀 더 기꺼이 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배치 플라워로 복용해도 돼요. 그러니까 뭔가 레메디를 먹거나 그러지 않고도.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음. 약간 성격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약간 그 내면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음. 이거를 뭔가 스스로 과제화를 약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원할 때 그냥 편안할 때 하고, 음. 또 그냥 있다가 또 하고 뭐 이래도 되는데, 내 스스로 그걸 과제나 아니면 뭔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설정을 해놓고, 그걸 또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스스로 죄책감을 느낀다거나, 비난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걸, 과제를 내가 스스로 설정해놓고 그걸 회피했다가 혼자 음. 괴로워하는. 자, 뭐, 그러면 이 경우는 목표가 뭐예요? 과제를 설정하려고 만드는 내가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치유 목표가 되는 거예요. 아, 음. 나의 문제를 어떤 부르는 방법도 조급함이나, 있지만 이렇게 네. 과제를 스스로 설정을 해 놓고 음, 자책하는 패턴 자체를 우리가 좀 편안하게 음. 만들 수 있으면 아, 하든 안 하든 내가 눈은 안 나가 되겠네요. 그럼 아까 그 액션 플랜에 따라서 그럼 내가 이 과제 설정을 하는 이유나 그렇게 해야 하는 내면을 뭐 그 질문을 해봐야 되겠네요. 우선 이렇게 되겠죠. "내가 좀 더 편안해졌다는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과제를 만드는 빈도가 줄어들고 그것을 했을 때 음, 자책하는 패턴들이 있다면 100에 100이 아니라 100에 뭐 80% 정도 되면 '나는 변화했다는 걸 인식할 것이다.'라는 큰 목표를 아, 가지고 그럼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은 그 상황에 하루에 한 10 분씩 아니면 5 분씩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하루에 뭐 4 번씩 배치 플라워 복용한다가 이렇게 액션 플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네, 세부 상황을 해서 이제 이렇게 네, 목표들이 잘 달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음. 알겠습니다. 자, 우리 혜인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자, 혜인 선생님 요 채팅이 쪼끔 불편하신 상황이시면 아니면 카페에다가 글을 좀 남겨 주시면
저희가 그 경우는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보통 스마트폰이 웬만하면 되긴 한데 오늘은 저희가 조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느끼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목소리가 조금 정확하게 들리질 않아서 저희가 그 시간들을 좀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드리고요. 오늘은 시간이 하다 보니까 50분이 돼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요. 좀 아쉽습니다. 저도 바로바로 그 답변을 드리면 참 좋을 텐데. 네. 안 되면 다음번에 글로 설명이 좀 부족하면 꼭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요. 이제 한 주 조금 그 아쉬움을 뒤로 넘기도록 하고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들 함께 해주신 것들 감사드리고, 네. 또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